기독교 사학이와 여자대학교에서 동성애 영화제 대관을 취소하자 외부 단체들의 압박이 이어지며 학교 안팎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기독교 시니어 사역 연합이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제3회 전국 시니어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재능과 사랑을 나누는 축제 진리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태국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현지 선교사에게 선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한세대학교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주관으로 직무 채용 박람회 잡슐랭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대학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동성애 영화제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동성애 단체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를 6월 20일부터 사흘간 이화여대 내 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퀴어 영화제 개최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정체성과 어긋난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해 대관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조직위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캠퍼스 안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민주노총, 외부 활동가 등까지 가세하면서 교내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자들이 모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역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노인대학과 나들이 외에는 새로운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의 새로운 활기가 돋아났는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현장엔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교회 내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며 사회의 변화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보면 2024년 기준 28.9%인 60세 이상 기독교인 비율은 2050년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목회 방향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시니어 사역연합 CSMA가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보다 알고 있었고 교회가 제일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컨셉, 7080 컨셉은 부흥회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이름을 붙이고 그렇지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회를 즐기는 동안에 사역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CSMA는 시니어 사역자들이 연합해 공유된 정보를 축적하고 다시 재생산해 나누기 위해 2023년 발족됐습니다. 시니어 사역 전문 강사 연계와 연령대를 세분화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니어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비전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17개의 교육과 복지, 시니어 사역기관과 협력해 시니어 사역 박람회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시니어 선교와 장례 부스, 시니어 부서 활용 책자 소개 부스 등 사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니어 사역자들이 함께 이런 사역적인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실은 1회부터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시니어분들이 시니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이런 시니어 사역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런 사역들이 한국교회 안에 개발되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낄 수 있는 시니어에 대한 뭔가 방안이나 대안을 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일에 처음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시니어들 모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할렐루야 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교회 시니어 연합을 비롯해 광주, 전남 등 60여 교회 2천여 명의 성도와 사역자가 참여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니어들이 시니어 사역의 신실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파수꾼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키는 역할과 떠드는 역할을 합니다. 지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는 역할과 또 그것이 무너질 때는 떠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팔 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닌 일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에게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륜 깊은 여러분들이 이 시니어 사역을 위한 우리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편 CSMA는 올 하반기 2026년 개최될 제4회 전국 시니어 부흥회 및 박람회 계획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시니어 사역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백성예술대학교에서 5월을 맞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술대학인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가 눈에 띄었는데요. 전도와 선교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제의 계절 5월, 백성예술대학교에도 2025 진리축전이 열렸습니다. 너를 기다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의 재능 나눔 프로젝트가 돋보였습니다. 예술적 감성이 특출난 학교인 만큼 외식학부부터 뷰티예술학부까지 다재다능한 학생들의 손에 무대도 부스도 모두 맡겨진 겁니다. 외식학부랑 대학교랑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요. 일단 저쪽은 보틀 케이크, 쿠키, 저희는 소금빵 아이스크림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반죽 치고 해서 만들었고요. 바자회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실버케어 비즈니스 분들이 직접 기부를 해주셨어요. 좀 새옷 같은 걸. 학생들에겐 친구를 사귀며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실습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친구들 사귈 수 있고 막 축제 분위기도 나고 행복하게 대화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백성예대는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입니다. 지난해부터 우주여행, 우리 주님과 여기서 행복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미전도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노방전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교목실에서 기독교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전도의 문을 넓히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총 200여 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선교팀은 축제를 통해 직접 자금을 모아 국내외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등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진리축전 맞이해서 베트남 선교 비용을 좀 모집하려고 지금 부스 운영 중이고 또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또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도 갖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축전 첫날 열린 채플에서는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카네이션도 준비했습니다. 윤미란 총장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5월입니다. 5월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진리축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백성예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도 단기 선교팀이 찾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인데요. 태국에서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선교사를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대표 여행지이자 불교 국가인 태국. 우리나라보다 57년 앞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기독교인의 비율이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태국으로 해마다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올해부터 동성애 결혼이 시행되는 등 기독교 가치 전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파얍대학교에서 교목을 맡고 있는 조현정 선교사는 지금의 선교는 주로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태국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지도자 계층에 대한 선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마를 보면 거의 이제 저소득층이나 산족 위주로 많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층들한테는 아직 복음이 전달된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거는 또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복음하는 이렇게 지도자층에서 위에서 내려보낼 때 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지도자 계층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조 선교사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지도자 계층이 되는 태국의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교와 협력한 선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은 사회 지도자층이 됩니다. 저는 지도자층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학교하고 이제 좀 연결을 하셔서 대학생들 상대로 뭐 찬양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사를 같이 구성을 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효과 좋은 이제 선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선교사는 문화 선교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행사와 음악을 즐기는 태국인들이지만 음악 관련 공교육이 없는 현실을 활용해 음악 수업, 찬양 등을 통한 선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행사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그런 걸 좀 좋아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런 좀 재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공교육에서 음악 교육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시켜주면서 좀 더 이제 찬양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또 태국은 찬송가를 제외한 찬양은 제대로 된 악보도 없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찬송가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나온 태국 찬양들이 굉장히 좋은 찬양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제외하고는 악보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사 위에 기타 코드, 그게 다입니다. 태국 선교 200주년에 맞는 2028년 태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 국내 선교와 태국 교육기관과의 연결, 국내 찬양팀과의 다각적인 협력 등 태국 현지 특성에 맞는 선교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한세대학교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주관으로 최근 직무 채용 박람회 잡슐랭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에너지솔루션 등 22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무 소개와 현장 면접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 발굴에 나섰습니다. 한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 취업이라는 많은 관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관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겨날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이렇게 자폐를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횃불회가 주최한 월요일 세미나가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목회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시대 속 목회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날 강의자로 나선 진안물곡교회 이성남 목사는 가상화폐와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개하며 이미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교회와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적응하는 자가 더 빨리 이걸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같이 한번 연구하고 또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이렇게 천작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시대에 빨리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배우는 이제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실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횃불에는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소속 단체로 초교파적 영적 리더십을 세우고 목회 사역의 성장과 갱신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쥐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윤리감사실은 16일 오전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취약업종에 종사하고 창업 3년 이내 고령 자영업자 35%는 연간 1,000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침체된 수준이며 경기 여건상 회복도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수주 금액은 2023년 20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습니다. 건설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 경기 회복을 위한 여건이 2008년보다 나쁘다고 건사녀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시장 환율과 식량 가격이 재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하락세였던 북한의 시장 환율이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환율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화 거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과 관련해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시리아 관계 정상화 행보로 미국의 숙적인 이란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외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일부 무기 체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거래를 제한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수용 여부를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일 3차 관세 협상이 미국에서 오는 23일 열릴 전망이라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과 2차 관세 협상 때 25%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25%의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24%의 상호 관세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는 재검토할 수 없으며 상호 관세 중 일본에 대한 추가분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자동차 관세까지 포함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5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퍼로 참석한 이성희 6.25 전쟁 남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안보리 이사국들을 향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6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2474호 결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며 결의안은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유해 반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2% 줄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1분기 마이너스 0.4% 이후 4분기 만입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배경에는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제자리 걸음을 한 가운데 수입에서 수출을 뺀 순수출이 마이너스 0.8%로 악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3도, 대구 28도, 제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명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 전도는 필수적이며 개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도가 희망과 진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